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최근 4개월 가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보도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조국 후보자 부인의 조국 장관의 부인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지금까지 54개 주요 언론사의 보도량은 약 5만 건, 하루 400건이 넘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보도 경쟁이 한창이던 2주간 조 전 장관 관련 단독 기사의 출처를 분석했습니다. 7개 주요 방송사의 단독 기사 중 무려 67%가 검찰에서 나왔고 7개 주요 신문사도 40%가 이른바 검찰발 단독 뉴스였습니다. 12월 3일 방송된 MBC PD수첩이 또 한 번의 역사를 썼습니다. 소문의 말로만 존재했던 언검유착의 진실을 파헤친 검찰발 단독 기사의 비밀, 검찰 기사 단편은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서로 붙어먹으며 악어와 악어새로 공존해온 썩을 대로 썩은 추악한 진실을 알렸는데요. 이 역시 또 하나의 레전드 PD수첩으로 남게 될 듯합니다. 다시 돌아온 마봉춘에게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 한 개라도 살아있다는 게 고맙고 반가울 따름입니다. 이번 PD수첩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검찰과 언론 유착 관계를 집중 취재했는데요. 이날 방송에는 검찰 출입 기자단의 능력이 수사 정보를 주는 검사와의 친분에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검찰발 단독 기사의 비밀, 피의 사실 유출은 검찰의 언론 프레이, 검찰과 기사단의 유착, 승진에 목매는 검찰과 특종을 탐내는 기자, 검찰 출입 기자단, 그들만의 리그, 감시와 견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이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8년 조은석 서울고검장은 기자에게 청목회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차장검사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그 이름은 빠지는데요. 검찰 출입기자와 현직 검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 수상 내역의 3년치를 살펴보면 검찰에서 나온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쓴 기사들이 13건에 달했고 기자가 심사에 보답하는 하마평 기사를 써주기도 했는데요. 하마평 기사를 먼저 써달라고 부탁하는 검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마평 기사 덕에 고검장으로 임명된 검사도 있었다는데요. 승진에 목매는 고위직 검사와 수사 정보를 원하는 기자의 공생관계가 형성된 셈인데요. 기자가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5년 한 기자는 그가 속한 언론사의 회장이 지인 2명과 함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됩니다. 언론사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지인 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 언론사의 사회부장은 회장의 지인 2명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1차장 검사를 찾아가 청탁을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실제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현직 기자는 3분의 2 확률로 위와 같은 요구가 통했다고 했는데요. 제작진은 이런 구조의 문제가 검찰 기자단 제도에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은 출입 기자에게 공식 브리핑과 비공식 티타임 브리핑, 그리고 수사정보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제공해 왔는데요. 대검찰청은 검찰 출입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검찰청이 아닌 검찰 기자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검찰 출입기자가 아니면 정보 수집은 물론 취재에도 제한이 따른다는 겁니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검사는 검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려 했다고 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PD수첩 김재영 PD는 당시 임은정 검사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검찰 출입 기자단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미리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김재영 PD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취재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에 의구심을 가졌던 김재영 PD가 질문을 하자 검찰 출입 기자단은 엄중 경고를 내렸고, 검찰 출입 기자단이 되려면 출입 기자로 약 3년간 검증을 받고 투표를 거쳐야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출입 기자가 되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민중의 소리에 강경훈 취재팀장은 밥을 산다거나 암묵적인 로비를 한다고 들었다. 전화를 해서 읍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 기자단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출입 기자단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민중의 소리 강경훈 취재팀장은 투표를 하던 아침에 기자단에게 음료와 호소문을 돌리며 검찰 기자단에 등록을 요청했지만 법조 영역 밖의 기사를 쓰는 것은 부정행위라는 이유로 가입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이후에도 가입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규칙은 더 까다로워졌고 결국 민중의 소리는 검찰 출입 기자단이 될 수가 없었는데요. 강경훈 취재팀장은 특권이라는 속성 때문에 누군가 더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히며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새롭게 검찰 출입 기자단이 된 기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기자단은 현재 자체적으로 보도를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검찰의 공소장을 분석했던 경향신문은 검찰 기자단에서 약 3개월간 기자실 출입 금지와 자료 제공 일체 불가라는 징계를 받았는데요.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한 걸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발 받아쓰기 기사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확인된 것인 것처럼 아직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서 다 혐의로 드러나고 나중에 공판에서는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그리고 편법적으로 정보를 유출해서 수사 방향을 끌고 간 거죠. 이렇게 강력한 기사들이 나오는 데는 거의 검찰이 유일하고 이게 일반적인 관계거든요. 검찰에서 하나 흘려주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게 없고 다 먹고 사는 생리부조가 검찰에 빨대 빨아놓고 그 쪽쪽 빨아먹어야 자기들 특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기자들 생리상 새로운 사진 흘려주는데 안 쓰고 들을 사람이 없죠. 기자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줄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은행의 번호표 이렇게 뽑듯이 이렇게 하나씩 뽑듯이 포털 메인에 6시, 저녁 6시 정도 되면은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떠요, 다. 언론사 매체마다 이름은 이제 다 달라요. 근데 제목 똑같고 앞에는 다 단독이 붙어 있어요. 단독. 우리 검찰은 보고가 반이고 언론 플레이가 반이란 말이에요. 여론전도 해야지만 영장도 나오고 당사자들한테 압박도 되고 당사자들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는 것도 되잖아요.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검찰에서 주는 예를 들어 사과라고 쳐요. 이게 독사과인지 독이 든 사과인지 정말 먹어도 되는 사과인지는 언론이 판단을 하고 검증을 하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검사로부터 받아서 기사를 쓰는 것, 그 정보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 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출입 기자단 관련해서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대검찰청 입장은 방송 중 최고의 장면은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당시 임현주 기자는 검찰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며 증언한 내용인데요.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복사해서 건네주거나 전화로 불러줬다는 겁니다. 이는 공수처가 생기면 사실상 처벌 대상감인데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실 앞에 거의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가 되면 기자들이 줄을 서서 단독 보도를 따내기도 했다고 밝힌 임현주 기자는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 기사 내용은 똑같았다며 현직 검사는 검찰 보고가 반이고
언론 프레이가 반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여론전을 이끌어야 법원에서도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기소 전 피의 내용 공표는 형법 제12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검찰 출입 기자는 사실상 언론이 피의 내용 공표를 쓰는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는 피의 사실 공표만 취재한다는 증언도 덧붙였습니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기자들이 검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받아서 기사를 쓰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한 검찰 출입 기자는 언론 보도를 노골적으로 원하는 차장검사가 있었다고 증언하며 특히 한동훈 차장검사를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사법농단 당시 한동훈 차장검사가 전화로 수사정보를 흘려준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러고도 정의와 불의에 맞서는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